숲 깊은 곳에서 예기치 않은 단순한 비, 뼛속까지 시린 밤, 제때 불이 붙지 않는 불씨는 캠핑을 악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제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자연 속에서는 작은 요령들이 생명을 지켜준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으로 불을 지피는 방법부터 얇은 담요로 천을 유지하는 방법까지 그 비밀들은 할아버지가 여러 번 위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숲을 밟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처음 15가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4번 팁은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1. 솜과 바셀린으로 불 피우기 상상해 보세요. 몸은 통제 불능으로 떨리고 손은 마비되어 있으며 젖은 장작은 불이 붙지 않습니다. 추위가 숨 쉴 때마다 조여옵니다. 절망의 순간 할아버지는 바셀린에 흠뻑 적신 작은 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뜯어내고 스파크를 일으켰습니다. 타닥! 불은 세차게 타올랐고 몇 분 동안 불꽃을 유지하여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고 큰 모닥불을 피울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작고 방수이며 구급상자에 보관하기 쉽지만 숲에서는 그것이 온기와 추위로 인한 죽음의 차이입니다. 이때 죽음에 맞서는 은색 보온다며 숲의 추위는 아무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것은 혈액에 스며들어 심박수를 늦추고 몸을 저천증, 즉 조용하고 잔혹한 죽음으로 이끕니다. 할아버지는 한 번은 깨지기 쉬운 물건 덕분에 죽음의 낫에서 벗어났습니다. 바로 반짝이는 은색 보온 담요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구멍을 뚫어 판초처럼 입었습니다. 즉시 바람이 멈추고 비는 스며들지 않았으며 천은 다시 반사되었습니다. 나무십처럼 가볍고 손안에 쏙 들어오는 담요였지만 자신을 덮쳐오는 죽음으로부터 그를 지켜주는 얇은 벽이 된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모릅니다. 3. 침낭 속 뜨거운 물병 숲의 밤은 얼어붙을 듯 차갑고 온도는 무자비하게 떨어지며 두꺼운 옷 몇 겹으로도 추위가 피부에 스며드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몸이 떨리고 혈관이 수축하며 저천증이라 불리는 조용한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을 끓여 튼튼한 병에 붓고 마른 양말 2켤레로 감싼 다음 침낭 깊숙이 넣었습니다. 온기는 점차 퍼져나갔고 편안하며 가슴 옆에서 뛰는 2번째 심장처럼 강력했습니다. 숲에서의 많은 밤 동안 그 단순한 물병은 추위가 생명을 집어삼키는 것을 막았습니다. 4. 타오르는 오렌지 껍질, 어둠은 짙고 불은 꺼졌으며 손에는 겉보기에는 쓸모없는 오렌지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과육을 제거하고 두꺼운 껍질과 과일 중앙에 하얀 줄기를 남겼습니다. 약간의 식용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즉시 오렌지 줄기에서 촛불처럼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노란 불빛이 비치고 부드러운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밤에 그 오렌지 촛불은 어둠이 생명을 완전히 삼킬 수 없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비, 손수건으로 물 여과하기 목은 사막처럼 마르고 가을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물은 모래, 썩은 나무십, 죽은 곤충들로 가득합니다. 직접 마시는 것은 말라리아 발작이나 끔찍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앉아서 깨끗한 손수건을 반으로 접고 냄비에 끓이기 전에 그 손수건을 통해 물을 걸러냈습니다. 오물은 걸러지고 물은 훨씬 더 맑아졌습니다. 끓인 후 깨끗한 물 한 방울 한 방울은 지친 몸에게 구원처럼 빛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물은 굶주림보다 더 빨리 당신을 죽일 수 있다. 걸러내고 나서 믿어라. 6개.
핫스팟에 접착 테이프 붙이기 끝없는 숲길, 신발의 마찰,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피부를 불태우는 듯합니다. 그것은 핫스팟의 신호이며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만들 고통스러운 물집의 전조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따끔거림을 느끼자마자 멈춰서 피부를 말리고 즉시 접착 테이프나 몰스킨 조각을 붙였습니다. 그 얇은 보호막은 마찰을 방지하여 피부를 온전하게 유지했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여정에서 때로는 작은 테이프 한 조각이 길 위에서 지쳐 쓰러지는 것에서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샬, 세이지나 로즈마리 태우기 밤이 되면 추위뿐만 아니라 피에 굶주린 모기와 곤충 떼도 당신을 둘러쌉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훔치려는 듯 윙윙거리며 파도처럼 공격합니다. 할아버지에게는 그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마른 세이지나 로즈마리 가지를 불에 던졌습니다. 향기로운 연기가 피어올랐고 사람에게는 좋지만 모기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캠프 주변 전체는 광란의 윙윙거림 없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깊은 숲이 당신을 해치기 전에 그들이 당신을 지치게 할 수 있다. 컵바닥으로 칼갈기 숲에서 무딘 칼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장작을 자르고 밧줄을 자르고 심지어 자신을 방어해야 할 때도. 하지만 강철 칼날은 단단한 물체 위에서 미끄러집니다. 할아버지는 결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세라믹 컵을 뒤집어 바닥에 유약이 칠해지지 않은 거친 도자기링을 가리켰습니다. 칼날을 10도 기울여 놓고 고르게 미끄러뜨렸습니다. 매번 긁는 소리가 건조하게 들렸고 갑자기 무딘 칼은 새 것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칼날은 다시 빛났습니다. 무기이자 도구였으며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열쇠였습니다. 9. 빨대의 양념과 약 보관하기 자연 속에서는 소금 한 알, 약 한 알이 탈진과 회복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플라스틱 빨대를 작은 조각으로 조심스럽게 자르고 한쪽 끝을 불로 밀봉했습니다. 약간의 소금, 설탕, 심지어 몇 알의 진통제까지 넣고 다른 쪽 끝을 밀봉했습니다. 깨끗하고 건조하며 공간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면 빨대 끝을 자르기만 하면 되었고 그 작은 생명의 원천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항상 거대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작은 빨대 조각 안에 담겨 있다. 10. 스티로폼 아이스박스와 얼음숲에 숨막히는 정회는 음식이 물러지고 버터는 녹으며 고기에서 상한 냄새가 납니다. 밤이 되기 전에 저녁 식사가 사라지게 둘 수는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서 미리 시켜둔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열어 얼린 물병과 여러 개의 큰 얼음 덩어리를 넣고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바닥에는 차가운 층, 중간에는 얼려 보관해야 할 식품, 위에는 음료. 무엇인가를 꺼낼 때마다 즉시 뚜껑을 닫았고 몇 초 이상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불타는 듯이 더웠지만 해질 역이 되자 고기는 여전히 단단했고 버터는 온전했으며 저녁 식사는 여전히 불을 지필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1. 가벼운 쌀뜨물 장렬하는 태양은 기력을 소진시키고 목은 타오르며 위는 뒤틀립니다.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위장을 비명을 지르게 할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한 줌의 쌀을 씻고 깨끗한 물을 부어 물이 불투명하고 걸쭉해질 때까지 끓인 다음 식히고 소금이 있으면 한 꼬집 넣었습니다. 쌀뜨물 한 모금 한 모금은 부드럽게 넘어갔고 위장을 진정시키고 수분을 보충하며 쉽게 소화되는 약간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끓인 물과 깨끗한 도구를 사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전해질, 용액을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어지럼증의 가장자리에서 벗어나 안전할 때까지 당신의 발걸음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데 충분합니다.
숲에서는 어둠 추위 또는 예기치 않은 갈증으로 인해 죽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생존은 그저 한 뭉치솜, 은색 담요 또는 사소해 보이는 작은 요령에 달려 있을 때도 있다고 말입니다. 이 15가지 비밀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그것들이 당신을 살려서 돌아오게 할 테니까요.